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시세가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지금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비트코인도 그저께랑 어저께랑 또 틀리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얼마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타겟까지는 못 갔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새벽에 간밤에 5,250불을 한번 터치를 했어요. 한번 터치를 하고 급락을 다시 했는데, 중요한 건 저는 오늘 저녁 정도를 사실상 제가 바라보는 그 시간이 사실상 오늘 저녁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금요일날 밤부터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시세가 어느 정도 원래 오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타이밍 자체가 사이클이 살짝 바뀌었다고 봐야죠. 이제 세력들이 돌리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조금 이제 빨라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이클 자체가 예전하고 틀리게. 그래서 보통은 예전에는 금요일 밤부터 올라서 토요일날 오르고 일요일날 저녁 돼가면서 쭉 꺼졌거든요. 근데 이번 패턴은 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요. 이제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돌아가는 거 보면.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그리고 오늘은 이더리움에 관해서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 나는 이더리움을 안 가졌으니까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어요. 야, 나는 리플 가지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리플만 오르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총이 3위에 있는 리플인데 어떻게 그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캐시나 이런 친구들이 어느 정도 잡아줘야 그래도 리플도 어느 정도까지는 시세를 올릴 수 있거든요. 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전 코인이긴 하지만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패턴 변화가 일어나기에는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안 됐어요. 약간 장이 더 익어야, 약간 더 부글부글 된장찌개를 끓여야, 우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드린 거고,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을 립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 근래에. 그리고 제가 좀 시장을 잘 본다고 생각하는 로마노라는 친구도 이제 기뻐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롱 포지션으로 이더리움을 잡았는데 좀 올랐다. 그래서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롱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더리움 차트를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갈 거다. 누군가가 이제 그냥 예측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S자 형태로 갈 거다.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일단은 200불을 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달러로 했을 때. 근데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또 다른 차티스트야.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을 좀 약간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80달러를 터치할 거다라고 이 사람은 예측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이제 200불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가줘야 그 다음에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동조 커플링 장세로 같이 간다거나 이럴 수 있는 어떤 그 구간이 생기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제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신 리플이라는 코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애타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조금 한 발 멀리 떨어져셔가지고 관망하는 마음새로 만약에 안 보시면은 리플에서 수익 나시기가 되게 많이 쉽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은 비트코인 캐시에서 2배 정도 먹은 사람들이 리플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하면. 여기서 기회비용을 조금 잃는다고 해도 어차피 그 사람들은 이미 물량 확보를 어느 정도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리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된 바에는 조금 더 계셔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이거는 또 누가 비꼬는 건 아니고 동조하는 패턴으로 간다. 지금 이제 트론하고 리플도 차트가 거의 엇비슷해요. 트론에 대해서도 되게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왜 이거 안 가? 아, 짜증나. 근데 리플은 아마 더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확률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하고 내일 새벽에 어떤 일이 발생될지는 전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긍정적으로 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리플이 엄청난 반등을 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아마 무슨 말씀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네오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언급을 좀 종종 자주 하고, 저도 이제 예전에 쌀 때 막 9,000원대 이럴 때 아니면 더 쌀 때 물량 확보를 많이 못한 거에 관해서 되게 아쉬워하는 코인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은 네오예요. 중장투로도 보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0.028인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제 0.0034 일단은 0.0034 그 다음에 바라보는 구간이 0.0038까지 바라보는. 그래서 뭐 90도 각도로 급등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이번 달 내까지 5월달 바로 전까지는 어느 정도 시세 상승을 좀 랠리를 괜찮게 펼쳐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오 같은 경우. 그래서 오랫동안 긴 숙명 상태, 겨울잠에 빠져 있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중국 코인이다, 뭐 미국 코인이다 가리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들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수익률 추구하는 데는 거기에다 국한되게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더 힘든 사람이 많을 거예요. 리플 코인만 홀딩하고. 그래서 저도 리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전에 이제 스텔라 루멘을 추천드렸고, 이제 그래서 그나마 좀 마음의 안정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라면 차라리 그레이스케일에서 운영하는 포트폴리오라든가 거기다가 중국 코인 몇 개 담아서 이렇게 종합적인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그러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고, 리플만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더 나중에 그건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근데 뭐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보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 그 사람들이 아마추어라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더리움 차트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 지금 삼각 수렴이 거의 다 끝났고 이제 급등할 패턴만 남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줄라이까지, 그래서 에이프릴 넘어서 메이를 넘어서 지금 6월달 중순 정도죠. 6월달 중순까지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지금보다는 지금이 0.03이면은 그때까지 보는 게 0.12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4배 정도 높이 봐요. 이더리움 상승을. 그래서 급등 패턴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좀 이 바닥에 좀 오래 있던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좀 약간 포커스를 많이 맞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또한 뭐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관점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머지 알트들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라는 친구가 어느 정도 움직여줘야 동조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비트코인 CM이거든요. 계약 건수. 근데 보면은 작년도에 27,000건이 가장 많은 계약 건수였어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이제 4월달 들어서면서 2019년 4월달 들어서면서는 47,000 계약분이 이제 지금 CMA에서 계약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걸 보고 지금 보면은 그때보다는 2배 정도는 아니에요. 작년에 최고 계약액이 27,000인데 지금은 47,000이다. 그럼 거의 2배 정도는 100% 정도는 아니지만 80% 정도 더 사실 물량을 늘린 거거든요. 현금을 더 늘린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CM이라는 이런 데서 선물 거래를 하는 데서 현금량을 이만큼 더 집어넣고 한 계약당 5개의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47,000이라서 23,000 몇백 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28,000인가 몇 개의 28,000개인가 23,500개인가 되는 그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제 선물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보시고 물론 CME에서 뭐 선물 계약을 한다. 뭐 그래서 뭐 숏이다 롱이다 막 말이 많아. 그리고 무조건 CME에서 선물 계약을 하면 무조건 급락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 근데 지금 분위기상 봤을 때 얘네가 만약에 급작스럽게 지금 상황에서 지금도 차트를 만들어 나가는 상황이고 시장을 조심스럽게 만들어 나가면서 베이스를 다지는 구간인데
CME에서 만약에 하방 압력을 갱신해가지고 압력을 하방으로 엄청나게 틀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공든탑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불대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불가능하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여기서 진짜 큰 급등이나 급락이 올 수 없는 게 지금같이 슬금슬금 올리거나 횡보하거나 조그마라 또 살짝 올렸다가 100불, 200불 올렸다가 또 50불, 100불 하락시키고 또 횡보 300불 올리고 횡보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하나하나 지금 벽돌을 하나하나 지금 쌓아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딱 보시면 거기서 이제 뉴스 토픽이 있어. 근데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5위가 그러니까 5위권에 있었던 게 있는데 5위권에 있었던 데가 있는데 거기서는 암호화폐 주요 종목 비트코인 상승세 어쩌저쩌고 했었던 게 그때도 거기도 그 말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걸 보니까 뉴스 토픽에 이게 띡 올라와 있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여기 검색 순위가 올라왔을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네이버에서 의도적으로 올려놓은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진짜로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해서 그래. 근데 암호화폐 투자하는 인구가 한국 사람들 치고 지금 우리 한국 국민들 치고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손절해서 떠난 사람도 되게 많아. 그리고 호기심 갖고 들어오는 사람도 많아.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호기심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찔끔찔끔 약간 아주 소액만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물린 사람들 빼고는. 근데 여기에 지금 올려놨단 얘기는 얘네들도 어차피 네이버나 다움이나 카카오나 얘네들도 저는 똑같은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면에 어떤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있는 어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했단 얘기는 결국에는 시장의 환기를 계속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서서히 그러면서 이거를 또 암호화폐 주요 종목 비트코인 상승세를 클릭을 딱 하잖아요. 그럼 이게 떠. 내외경제TV, 뭐 시사매거진 보시면은 뭐 암호화폐 대표 종목 비트코인 시황 상승세 4월 7일 3시 기준 비트코인 19만 7천원 상승한 564만 9천원 막 이렇게 떠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막 볼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근데 왜 이게 뭐 이거 그러면 막 댓글도 막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막 이래. 근데 댓글도 안 좋은 거 좋은 것도 있고 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뉴스 토픽에 그렇게 5위권, 뭐 6위권 이렇게 계속 10위권 위에서 계속 얘네들이 작업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걸 보여주면서 여기서 시세를 급락을 시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벽돌을 하나하나 쌓고 있는데 누군가가 한 번에 그 여태까지 지금 시멘트가 굳지도 않은 벽돌 쌓아놓은 거를 다 무너뜨리는 건데 그 짓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시라는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베네수엘라 주말 시위대가 양분화 대립 심각한 양상, 마두로 과이도 지지 시위대 격돌, 과이도 처음으로 시위대 앞장서. 그러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시리아도 마찬가지로 걔네는 가만히 있는데 미국에서 그러고 또 러시아, 중국에서 또 거기다 진을 치고 지들끼리 싸운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베네수엘라도 석유 때문에 석유를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 있는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원래 미국에서 뽑아 먹으려고 그렇게 작업을 치고 있었는데 그거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고 화폐도 어떻게 되고 경제도 막 붕괴되기 시작을 해. 근데 가만히 러시아하고 중국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얘네들이 갑자기 여기다가 물량 공세를 하네. 또 마두로를 막 도와주네. 그러니까 과이도는 알고 보면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에서 사실은 지지해주는 하나의 편이고, 마두로 정권은 지금 기존에 있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같은 경우 중국하고 러시아가 밀어주는 거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긴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시리아하고 똑같은 꼴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양상으로 한동안 가면 결국에는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거는 베네수엘라 국민이에요. 그리고 남미 자체가 지금 결정적으로 엄청나게 안 좋아. 전반적으로 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까지 건설을 하면
히스패닉들이 여태까지 자금줄이 됐던 미국에서 3D 잡으라고 본국으로 송금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줄이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이 오면 남미 같은 데 자금을 더 많이 넣을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죠. 거기에 껴있는 게 중국이고 러시아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림의 양상으로 갈 것 같고, 리플의 이제 코어 펀드가 보시면은 25 밀리언 달러만큼 도네이션을 했다. XRP로 샌프란시스코 대학교에다가 그만큼 했다라는. 그래서 제가 이래서 리플사가 엄청 좋구나,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리플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데 리플이 수익률이 안 나면 저한테는 리플이 좋은 코인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내가 리플에 많이 몰려서 리플이 무슨 은행하고 협력을 맺어서 전 세계 무슨 엑스라피든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 시세 상승을 안 해주면 그 코인은 1년 후에 만약에 시세 상승을 안 주잖아요. 근데 다른 코인 엄청 올랐어. 그럼 그거는 본인들 자신한테는 좋은 코인이 아니에요. 얘네 회사한테는, 얘네 사업자한테는 좋은 거지. 왜? 사람들이 사주니까. 얘네들은 그냥 발행하면 땡이야. 제 말이 틀린가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만약에 그 코인에 물려있다. 그리고 그 코인만 엄청나게 포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코인하고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리플을 미워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저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포트에 어느 정도는 넣어놨어요. 그래도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양을 사서, 그래서 지금도 손해는 아니에요. 사실은 손해는 아니지만 어쨌건 지켜봐야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말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건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일단 말씀드린 거고, 창펑자오 바이낸스 덱스가 메인넷 4월 말에 출시한다. 보시면은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제 열 거다. 4월 말에. 그래서 원래는 4월 달 중에 한다고 했는데 날짜까지 이제 정해졌어요. 그러면 얘네가 전 세계에 자기네 매장을 오픈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시장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거에 관해서 베팅을 한 걸까요? 안 좋아질 거라는 거에 관해서 베팅을 한 걸까요? 내가 만약에 가게를 열어. 예를 들어서 어디다가 저기 강남 압구정 사거리에다가 요즘에 상권이 안 좋아서 가게 문 닫은 데도 많은데, 그 동네는 거기다 가게를 열어. 예를 들어 옷가게를 열었어.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 많은 상권 도로가 생기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내 물건을 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다 가게를 열까요? 다 망해가니까 열까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냥 딱 나오지 않을까요? 단순하게 딱 봐도.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이낸스 덱스는 4월에 자사의 완벽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런 거 저런 거 되게 많이 준비를 했던 걸 지금 하는 거고, 또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 싱가포르에서 그것의 법정화폐,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도 4월에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아시아의 금융 허브, 싱가포르. 근데 거기를 통해서 자금 회전을 전 세계로 시키겠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자금을 아시아의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를 통해서 바이낸스 덱스를 이용해서 움직이겠다. 저는 약간 그런 그림이 보여지거든요. 이 창펑자오가 지금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는지. 그래서 싱가포르 달러를 회전을 시키겠다는 얘기, 그리고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해서 뭔가 하겠다는 얘기를 잘 보셔야 되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바이낸스의 트러스트 지갑과 레저나노 S와 함께 거래소와 통합될 예정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레저나노 여러분들 다 많이 쓰시잖아요. 하드월렛. 그죠? 근데 트러스트 지갑도 마찬가지로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레저나노를 딱 꼽아. 컴퓨터에 딱 꼽아. 근데 바로 연결이 돼. 바이낸스 덱스하고.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드월렛에 감춰가지고 나중에 팔아야지, 세금 안 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근데 어쨌건 내가 개인 간 거래를 하든 그건 어느 시점까진 가능하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랜선망하고 다 결정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내가 꼽는 순간, 꼽아서 다른 사람한테 전송하는 순간 결국에는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전 세계 어디 가나, 어느 거래소뿐만 아니라 개인과 P2P 거래에 의해서도
저는 얘네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그런 식으로 암호화폐를 몰아간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 지들조차 구하는 어떤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금같이 숨길 수 있어. 개인과 개인 간이 그냥 현금 주고 거래할 수 있어. 그러면 그거를 오히려 확 띄워줄까요? 아니면 투명하게 내가 유리지갑 같이, 그러니까 어떤 커다란 금액이 어디서 A에서 B로 옮겨가는 거에 관해서 투명하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거에 관해서 더 얘네들이 집중을 할까요? 예, 결국에는 탈세와 탈법, 불법 다 이제 못하는 거죠. 가계약, 부동산 거래에 관한 것도, 가계약하는 거, 업계약서, 이런 거, 그런 것도, 예.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2019년 2분기 말까지 출시할 새로운 기능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 트러스트 월렛을 통해서. 또 여기 시기까지 나와. 2분기 말이니까 1, 2, 3, 1분기, 4, 5, 6, 2분기. 그래서 6월 말까지요. 근데 6월 달 초가 G20가 또 있어요. 예, 6월 9일 날인가 8일 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는 어쨌건 우상향 하는 쪽으로 이렇게 슬금슬금 패턴이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도 보는 거죠. 얘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보니까. 근데 여기 또 G20가 암호화폐 AML 규정 6월 회의서 합의 전망. 근데 원래는 예전에는 무슨 전 세계에서 중요한 거 행사를 다뤄. 이슈를 다뤄. 그러면 G7이 원래는 가장 입김이 셌어요. 걔네들이 나서서 모든 걸 해결했어. 근데 지금은 제가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G7에서 중요시 되는 게 G20로 바뀌었어.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들 있죠. 네?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 G7 국가들, 걔네들이 전 세계의 모든 법이나 모든 규제를 본인들이 다 했어. 네? 근데 지금은 G20 위주로 전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극체제로 1극 체제에서 미국의 패권이 1극 체제에서 중국이 껴있는 다극 체제.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를 통치한다 의미가 아니라 중국이 껴있는 미국과 양분된 다극 체제로 간다. 는 것도 G20가 G7보다 더 중요시되게 이슈면에 관해서 많이 만약에 다루게 되면 제 말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 어떤 퍼즐이. 그래서 6월 회의서 전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G20 국가들의 암호화폐 관련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규정이 오는 6월에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 예정인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국제 규제안이 합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을 때는 올 초인가 그때 있었을 때는 규제안이 딱 나왔는데 가이드라인만 살짝 제시한 거고 이번에는 그거에 관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말하실 분들 분명히 있어요. 암호화폐 관련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규정. 우리랑 상관없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벌집 계좌 이런 거 있죠. 벌집 계좌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더 타이트하게 하고 결국에는 한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냥 한국 같은 경우 계좌를 열어주겠다라는 거 하고도 사실 저는 커넥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내가 계좌를 열어가지고 원화를 입금 못하는 계좌도 아마 있을 거야. 대형 거래소 중에 아마. 나는 막 현금 넣어가지고 지금 코인 사고 싶어. 근데 못하시는 분이 더 많아. 근데 계좌를 만약에 열어서 원화를 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시장에. 산소를 주입하는 건데. 그러면 볼륨업이 엄청나게 레버리지가 상승을 하겠죠? 근데, 그렇잖아요. 클레이튼 X에서 이제 카카오페이에서 카카오하고 해가지고 클레이튼 X에서 6월 말에 6월 달에 런칭을 시키겠다는 얘기가 있었죠. 예전에. 그래서 그거랑 얘네가 하는 거, 이거랑 잘 맞춰서 그리고 아까 바이낸스에서 트러스트 월렛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하겠다고 했던 거 발표 날짜도 잘 보세요. 6월 달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진짜 시세 상승은 아마 얘네들이 맞춰 나가는 게 지금은 에피타이저고, 그러니까 진짜 본식을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지금 살살 환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까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5위권에 그게 있었잖아요. 암호화폐 시세가 어쩌느니 저쩌느니. 우리는 관심을 가지니까 그걸 안 봐.
클릭도 안 해. 근데 일반 대중들,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게 왜 자꾸 나오지 하면서 뭐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하면 개돼지 교육시킨다고 하죠. 대중들. 그러니까 정부 고위 관료들은 자꾸 환기를 시켜줘. 너네 한번 이거 계속 봐봐.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내일 모레도 한번 봐봐. 이러면서 시세 좀 올랐네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계속 눈 시각적으로 계속해서 단어를 인지를 시키는 거예요. 암호자산, 암호화폐, 암호자산, 뭐 급등, 암호자산, 뭐 순위 상승, 뭐 비트코인이네, 이더리움이네. 자꾸 봐. 관심 없는 사람도 자꾸 그걸 누가 옆에서 찌라시를 자꾸 던져줘. 쿡쿡 찔러. 그러면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죠. 관심 없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예. 그러면서 중간에 그 관심 살짝 가졌던 사람이 있으면 중간에 어떤 친구가 뭐 돈을 벌었네, 밥을 사주네 막 이래 갑자기. 예? 그런 일이 앞으로 한 5개월, 6개월 내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돈을 싸질머지고 다시 암호화폐 시장에 또 들어오겠죠. 예. 지금 그런 작업을 치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은 앞서 여러 번의 G20 의제에 포함되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논의만 지속되며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예. 이번에는 틀릴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의장국이잖아요. 올해 2019년에는. 그러니까 얘네도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돼. 예. 준비를 해야 되면 이 법을 통과를 시키고 암호화폐 산업을 발전을 시켜야 돼. 라쿠텐, 예. 지금 보시면 아마 야후바이낸스 암호화폐 지갑해가지고 서비스 실시할 거라고 했잖아요. 4월달부터 6월달부터. 예.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아마 다들 저랑 비슷하게 아마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또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 시장은 사실 멈췄어. 마켓 이즈 클로즈라고 써있는데 금 가격이 1292불, 실버가 15.18달러. 예. 그러니까 급등할 거라는 사람도 있어. 급등하나요? 급등할 수도 있어. 근데 또 내려가. 자기 자리로 또 돌아가. 마찬가지야. 항상 그거는 저도 오랫동안 투자를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잘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좀 올라서 내가 팔려고 그러면 업자들이 수수료 엄청 가져가. 예. 여기서 네이버에 보면 시세 나와요. 금시세, 은시세. 내가 막상 시장 가서 팔려고 해봐. 금은방 가서 팔려고 해봐요. 그 사람들 바로 20% 까버려요. 그냥. 예. 앉은 자리에서. 암호화폐가 나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렌 노이너가 투자금 생긴다면 XRP에 투자한다. 자신의 트위터에서 설문조사. 이 설문조사 한 거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XRP가 압도적으로 우위였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XRP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가 40%인가 아마 그랬었어요. 예.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누군가 이제 그런 말을 띡 던지더라고요. 지금 이제 뭐 5,200불을 갈까 말까 하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 해서 그 이더도 막 올라. 비트코인 캐시도 조금 조정상돼 있었는데 다시 오르려고 막 그래. 근데 리플은 가만히 있어. 근데 누가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이 6,000불은 가야 리플이 움직이지 않을까? 라고 딱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많이 손해만 없다면 리플을 당분간은 계속 홀딩할 거거든요. 왜냐면 저는 밤잠이 많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도둑같이 순식간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 코인이 리플이란 코인이고 차트를 그리는 사람들도 그거를 맞추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타성으로는 잠깐 맞출 수도 있어. 근데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을 그냥 안전자산이다 생각을 하고 넣어놓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 판단해요. 여기 렌 로이너라는 사람도 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나왔고 뭐 여기 보면은 이 기사를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 내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나쁘지 않아요. 근데 100%를 포트폴리오에 넣는 거는 저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는 일단 좋고 시세는 뭐 모르겠. 저는 오후 정도 일단 오후 있다가 저녁에 밤 정도 뭐 하여튼 점점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도 이 방송을 마치면 밖에 나가서 또 어디 잠깐 다녀와야 되는데 뭐 좋은 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귀찮은 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어쨌건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너무 막
올랐다 내렸다 오를 것 같이 하다가 내리면은 사람이 더 짜증나는 거야 이게. 막 오르면은 기뻐, 엄청 좋아. 근데 떨어지면 되게 슬퍼.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오를 것 같이 하다가 안 오르면은 사람이 더 미쳐버리는 거야. 근데 그거를 얘네 세력들이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너무 막 차트만 보고 내 코인 시세 얼만가만 계속 뚫어져게 보면 결국에는 더 지쳐요. 예, 지쳐서 내가 먼저 쓰러지니까 그러시기보다는 이럴 때는 날도 좋고 이럴 땐 밖에 가서 운동도 하시고 좀 돌아다니시고 쇼핑도 같이 하시고. 예.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방송을 오늘 방송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느낀 거를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랑 이제 주변에 그러니까 마트 중에 되게 큰 데를 갔거든요. 근데 이사 온 동네에서 되게 큰 데인데, 근데 경기가 되게 안 좋다는 거를 진짜 실감을 하겠더라고요. 못 사는 동네도 그렇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점포가 조금씩 빈 데도 있고 상인들 얼굴도 보고 그러면 아, 지금 현금이 잘 안 도는구나,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을 이번에 했어요. 예. 그런 게 딱 마음에 오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건 다들 암호화폐로, 예, 일단 투자하신 분들은 꼭 좋은 성과가 반드시 올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날이 풀리면 풀릴수록, 그리고 태양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점점 좋아질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항상 감사합니다.